짜잔! 그 뒤에 삼각 방구도식 문제는 영상 찍어서 올릴 테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2시에 내가 있을 거야. 2시 이후에. 알겠죠? 오케이? 오실 분은 선생님 저 오늘 2시에 질문하러 갈게요 해가지고 나한테 개인 카톡을 주시면 내가 질문 받아줄 테니까. 매일요?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 알겠죠?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잘하면 다음 주 월요일도 우리 수업 끝나고 뒤로 시간이 좀 내가 있을 것 같아. 그때 질문하셔도 좋고. 수업 언제까지 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 보고 싶게. 아니 안 보고 싶어? 네, 아씨 안 보고 싶다. 안 아니. 보고 싶대. 나도 안 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삼각함수 하려고 다 보셨어요? 다 본 사람 손? 아무도 없어! 아이 진짜 안 본 사람이요? 다 본 사람 저는 다 이해 다 가셨어요? 다행이에요. 혼자서 뻘쭘하게 수업 나 처음 해봤거든. 혼자서 뻘쭘하게 수업 해보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왜? 비웃어요, 제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아무도 안 와서 그래서 혼자서 막 뻘쭘하게 수업하는데 그래서 천천히 말하면서 갔거든. 그래서 이해가 그래서 집에 와서 원래 내가 찍어놓은 영상 안 보는데 그날은 학생회실에서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지금 봐봐 이거 들으면 애들이 학생 없이 앞에서 한 거니까 이해할까 안 할까 걱정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 그쵸 쉬운 내용이어서 할만하죠. 그 쉽대요. 알겠죠? 많이 피곤하시나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게 어깨 움직여 잠깨고 잠깹시다. 모을 게 없어. 모을 게 있으면 좀 주변에 잠들게 할 텐데 껌 같은 걸 준비를 안 했다. 뭐라고? 그냥 인스타그램. 자 수원은 야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줘가지고 드디어 3단원까지 왔네. 3단원까지 못할 줄 알았거든. 3단원까지 어떻게 왔습니다 지금. 자 1단원에서 사실 두 단원 같은 한 단원이었죠. 너무 길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양 대박이었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얘도 공부하면 쉬워요. 공부하면 쉬운데 공부하면 쉬운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하기가 2단원 삼각함수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할 수열입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다 쉽지? 학생들이 뭐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 게으르냐 안 게으르냐 차이인 것 같아. 게으른 애들은 다 싫어하던데? 이거 이제 다 그래프를 관계식 보고 막 해야 되나? 그래서 싫어해 애들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수투는 미적분이어서 수투는 그냥 산수 계산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래프도 있는데 얘보다는 그래프보다는 좀 쉬워.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라서. 그래서 3단원 이제 수열. 초창기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수열도 넓은 의미에서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 그래서 왜 함수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수열을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하면 네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을 공부할 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 비수열을 공부할 거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할 거고 네 번째까지 갈 수 있을까 몰라. 네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얘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 다 여기서 포괄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를 잘 해두시면 여기서 수학적 기능법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이네, 증명.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입니다. 일단 수열이라는 말부터 해보자. 수열. 자, 수열. 초등학교 영재시 혹시 나는 전대영재 시험제 했었다. 손. 여기서 없었습니까? 네. 그 영재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다음 규칙을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다음 규칙 찾기. 간단하게 규칙 찾기. 네모의 홀수는 누구? 오우 11이죠. 깜짝이야. 그 다음에 뭐 네모의 홀수는 누구? 64. 네모의 홀수는 누구? 뭐야? 마이너스 6. 알죠. 이런 거. 네모의 홀수는 누구? 8. 얘가 피보나치 수열이죠? 앞에 두 수를 더한 거, 두 수를 더한 거, 두 수를 더한 거, 두 수를 더한 거. 이런 규칙들. 이런 규칙들을 얘네들을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 규칙을 보고 그 다음 항, 또 그 다음 항을 찾아내는 거. 얘네들을 수열이라고 하고 얘 이름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얘 이름이 등차 수열이고요. 얘 이름이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수열의 이름들이 있는데 먼저 등차 수열. 자, 또 좀 천천히 뭔가를 막 하고 싶지만 등차 수열하면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공부하면서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아까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수가 1, 두 번째 수가 3, 세 번째 수가 5, 네 번째 수가 7 이렇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말하고 있는데 걔를 갖다가 첫 번째 수를 갖다가 첫째 항이라고 해요. 첫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라고 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누구인가요? 9가 되겠죠. 9. 이렇게 될 겁니다. 9가 되고 그러면 쭉쭉쭉 가면은 열 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11. 19죠? 알 거야. 자,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요 두 번째 수는 앞에 있는 수보다 얼만큼이 커지고 있나요? 이만큼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만큼이 계속 커지고 있다요. 따라서 두 번째 수는 이 넘버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수 1로부터 1을 한 번만 더하면 3이 되고 세 번째 수 5는 첫 번째 수 1로부터 1을 두 번 더하면 되네요. 네 번째 수 7은 첫 번째 수 1로부터 1을 몇 번 더하면 됩니까? 세 번 더하면 되네요. 다섯 번째 수는 1로부터 1을 네 번 더하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수는 1을 네 번 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 번째 수인 19는 첫 번째 수 1에다가 1 더하기 1을 몇 번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9번 더해주면 되겠죠. 2, 9, 18.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9 해서 19가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n번째 항의 값을 n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n번째 수는 첫째 항 1에다가 1을 n-1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n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다. 2n-1 2n-1을 만들 수 있겠다. 요 an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할 거고요.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왜 등차 수열이냐? 두 수가 있는데 바로 3에서 1 빼면 얼마? 2. 5 빼기 3은 2. 7 빼기 5는 2. 연속된 두 항의 차가 똑같더라 이거야. 지금 내가 무슨 표현을 썼어?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같은 등자의 차이차. 그래서 연속된 두 항의 차, 두 항의 차, 두 항의 차, 두 항의 차가 똑같다. 그래서 이 차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남자애들은 공차, 여자친구들은 먹는 공차. 뭐라고? 너도 공차? 공차. 공차에서 뭐가 유명하죠? 버블티. 버블티 맞아 버블티. 흑색. 흑색이요? 아니 뭐 있었는데? 뭐 흑설탕 뭐 있으나? 그런 공차 버블티. 공차. 요새 유사 그 홍콩인가 대만인가 가면 공차 엄청 유명하다던데. 거기서 왔잖아요, 그쵸? 아무튼 공차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등차 수열, 뭐 별거 어려운 건 없죠? 차가 일정한 수열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수열을 보통 표현할 때 중괄호를 가지고 수열을 표현합니다. 중괄호,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차 수열 AN. 수학합 배우신 분들 집합이라는 표현,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수열인데 집합교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 AN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 A1은 우리는 얘 이름이 있어요. 얘는 첫째 항. 첫째 항, A2 둘째 항, 그 다음에 셋째 항 이렇게 부르고, 얘를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얘 이름이 있어. 일반항. n번째 항을 갖다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항의 관계식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N은 EN-1에서 n이 만약에 방금도 했지만 n이 만약에 7이야. A7 구하래. 그러면 7 대입하면 되겠죠? 2, 7에 14 빼기 1 하니까 얼마? 13. 함수지. n에다가 수를 대입했더니 값이 하나씩 나오잖아. 마치 y는 ES 빼기라고 다른 게 있나? 있긴 있지. x가 n이 되고 y가 a이 된 거지. 근데 얘는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냐? y는 ES 빼기 1은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요게 된다면 얘는 가로축이 n축, 세로축이 AN축. 요 N은 온리 자연수. 요 N은 뭐라고? 온리 자연수. 즉 1 넣었더니 1 점,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즉 1차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긴 한데 대응 관계니까. 근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y가 존재하는 거고, 수열은 그건 아니다 이거야. 수열에서 n은 자연수만 쓰겠다 이거야. 깡총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점으로 찍으면 된다 이거야. 이해가셨죠? 1일 때 얼마? 1, 1, 2, 3, 3, 5, 4, 7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그래서 얘도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얘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첫째 항을요, 첫째 항 A1을 1을 생략해서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갖다가 차이, 디스턴스, T라고 부르는 D. 그래서 공차가 계속 똑같은 값이 더해지는 거. 요 D는 음수도 됩니다. 양수만 되는 건 아닙니다. D가 계속 더해지겠다 이거야. 계속 더해지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D,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D 두 번 더하니까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하니까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요런 거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모든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a 플러스 4d가 되겠죠. 열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 9d. 그래서 n번째 항은 봤죠? 넘버랑 t 개수 3개, 4면 3개 더했어. 3이면 2개 더했어. 잘 봤지? 그러면은 n이면 a 플러스 몇 d? n-1d. 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 같은 거 봐. 우리가 뭐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듯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 했을 때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오케이? a에는 a 더하기 n-1 d. 외우셨나요? 오케이. 그럼 연습 몇 개만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4야. 공차가 3이네. 공차가 3이네. 그럼 당연히 7대면 10대겠죠? 그럴 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항 4 더하기 n-1 d. 따라서 분배하니까 3n 마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 하고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첫째 항을 누구라고 할까? 100이라고 하고 공차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구로 할까? 마이너스 4라고 할까? 그럼 두 번째 항은 96이 될 테고 세 번째 항은 92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100 더하기 n-1 d, d는 마사. 따라서 분배하면 마사n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 이렇게 일반항 AN이 만들어지겠다. 자,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꼭 첫째 항만 안다고 해서 만들 수 있지는 않아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만들 수 있고요. 뭐 다섯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을 알아도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만 알면 A하고 D 일반항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규칙 좀 찾게. 자, 봐봐. 요 등차수 일반항에서 첫째 항 A하고 공차 D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 두 개는 상수야. 상수. 요 n은요, 요 n이 변수. 1, 2, 3, 4 변하는 변수. 여기 알파벳이 A랑 D랑 N 세 개가 있긴 있는데 첫째 항과 공차는 얘네들은 상수예요. 상수. 정해져 있어. 하나의 일반항에 첫째 항이 두 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떤 하나의 등차수이 있는데 공차가 막 3했다 5했다 바뀌지 않는다고. 3이면 3을 쭉 더해지는 거고 5면 5 쭉 더해지는 거지. 바뀌진 않아. 근데 n은 n이 세 번째 항일 때는 3, 다섯 번째 항일 때는 5, n이 계속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 일반항 AN을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가 n이니까. 즉 얘는 전개를 하면 nd, 즉 dn 플러스 상수 a 마이너스 d. 즉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늘 언제나 공차 d더라. 보세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마이너스 4n 더하기 104래요. 얘 공차 얼마게? 마사. n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판단이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수열 AN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러면 100% 등차 수열입니다. 그 애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어떤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걔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우리가 지금 수열을 등차 수열밖에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가서 여러 다른 다양한 수열들을 공부하겠지만 일단 이 등차 수열이고 지금 그럼 등차 n에 관한 1차식이네 AN이 그러면 얘는 일단 공차가 있어요. 공차 얼마? 3. 첫째 항은 얼마냐 물어보면 첫째 항은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1 넣었더니 얼마? 4. 첫째 항은 4, 공차는 3. 이거 10 보고 바로 맞춘다고 지금. 이해가셨죠? 그럼 거꾸로 문제를 냈어. 어떻게 낼 거냐? 첫째 항이고 공차가 오래.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수열 AN은 일단 ON이에요. ON 플러스 상수일 거예요. ON 일단 ON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공차가 오니까 ON 그리고 첫째 항이니까 즉 n에다가 1 대입하면 이 값이 2가 돼야 돼. 도로 빼기 3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만드는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일단 첫째 항이고 공차가 5인 수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공차가 오니까 요 D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상수는 A에서 못 빼면 되니까 D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열 A는 5M 하고 만든 다음에 A 빼기 D에서 마상 바로 만들었다. 근데 요거를 A 빼기 D인지 D 빼기 D인지 헷갈리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 1 넣었을 때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1 넣어서 2 되려면 1 넣으면 5인데 5 넣어서 2 되려면 빼기 얼마 필요해? 3 필요하잖아. 만들면 되지. 얘도 그럼 만들면 되지. 일단 공차가 마사래. 그럼 AN은 일단 마이너스 4n 한 다음에 1 대입해서 100이 돼야 돼. 그럼 상수항 누가 필요해? 103. 이거 A 더하기 N 빼기 1 D 해서 푸셔도 되고 바로 n에가 있듯이 뽑으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 더하면 7 5 더하면 12 5 더하면 17 이렇게 할 텐데 자 우리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등차 수열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정의 다시 한 번 더 등차 수열이란 두 항 사이의 차가 7 빼기 2는 5 10 빼기 7은 5 17 빼기 12는 5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고 이제 세 항 사이를 보고 세 항을 좀 볼까? A1, A2, A3 이렇게 세 항을 보자. 이렇게 세 항을 봤더니 가운데 있는 값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쵸? 7의 2배는 2 더하기 10이랑 어때요? 같지요? 그 다음 12의 2배는 24죠? 7과 17의 합과 어떻습니까? 같네요. 너무나 당연하지. 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습니다. 요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이런 수열에서 그래서 세항 사이의 관계 어떤 세수가 있는데 세수 ABC가 있어. 세수 ABC가 등차수를 이루겠대. 등차수를 이뤄. 즉 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겠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얘를 등차중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등차중항이라고 부를 거야. 또는 가운데 있는 수는 양변 2로 나누면 평균값이다. 양 사이드의 평균값이 가운데 수다. 그러다 보니 이걸 좀 응용하자면 간단한 등차 수열 1, 3, 5, 7, 9, 11, 13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게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이 있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어요. 다음 5개 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질문은. 다음 5개 수의 합은 하면은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9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등차수를 배웠으니까 차가 일정한 5개 수열의 합은 가운데 있는 수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평균값이라는 거지. 그럼 짝수에 있으면 어떻게 해? 짝수에 15까지 있으면 어떡하나요? 짝수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세야지. 20에서 60 이렇게 100개 있으면요 뭐 어떻게 뭐 유심한 문제 될 텐데 그럴 줄 알고 자 또 공부해 봅시다.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 등차 중앙까지 했고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 그렇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고 1부터 100까지 더하면요? 몰라요. 그렇죠. 5,050. 그 5,050을 만들어내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있었어. 이름이 누구? 이렇게 만들었지 그 애가 1, 2, 3 초등학교 1학년인데 98, 99, 100까지 더하면 얼마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앞뒤로 더했더니 100일 앞뒤로 더해 두 번째 되면 100일 그 다음 100일 100개가 두 개씩 묶으면 54 100일 곱하기 50에서 5050 한 친구도 있고 아까 내가 말한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뒤집어 버렸어. 거꾸로 줬어. 거꾸로 100 99 98 3 2 1 해가지고 위아래 더하니까 100일 위아래 더하니까 또 100일 위아래 더하면 100일 100일이 100개. 그런데 선생님이 한 줄의 합을 원했으니까 나누기 2. 그래서 5,050 구한 애가 있었어. 얘를 공식화해 버렸습니다. 1부터 n까지 더할 때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1부터 n까지 더할 때 얘를 갖다가 뒤집어 버렸어. n-1 2 더하기 1 해서 1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더하면 n 더하기 1이죠? n 더하기 1 그러면 이 한 줄의 합은 n 더하기 1이 모두 n개 나누기 2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버렸어요.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100 집어넣으면 되겠죠? 100 집어넣으면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이니까 5,050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는 초등학교 1학년 이 자식이 천재해가지고 자식하면 안 되겠죠? 저런 친구들한테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 외우세요. 쓸 겁니다. 수열에서 영문에 자주 쓸 거야. 자주 나오니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가우스 어린이가 썼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낼 건데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점점점점 n-1번째 항은 A 플러스 얘보다 1 작은 거 n-2D가 되고 그래가지고 얘를 다 더하래. 얘를 다 더한 걸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수학에서는 수열에서는 간단히 기호로 SN이라고 합니다.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럼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S5 첫째 항부터 열 번 S10 이렇게 될 거고 SN이라고 할 거고 SN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를 일단 뒤집어 적으면 여기에 A 플러스 n-1D가 오고 요자 밑에는 A 플러스 n-2D가 오고 요 아래에는 A 더하기 n 빼기 3D가 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에 A 플러스 D 여기 A가 되겠지. 그래서 위아래 더해봤어. 위아래 더하면 2A 더하기 n 빼기 1D 둘이 더하니까 A 더하기 A 2A
n 빼기 d 더하기 d니까 n-1d. 여기도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n 빼기 1d. 위아래 더했더니 2a 더하기 n 빼기 1d가 되고, 얘가 1개, 2개, 3개, 뚜두두둑 n-1개 n개가 있어. 이 친구가 n개가 있는 거야, n개. 근데 나는 두 줄의 합 다 원해, 한 줄의 합만 원해. 한 줄의 합만 원하니까 나누기 얼마나 하겠다? 1을 하겠다. 얘가 바로 등차 수열에서 n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몇 배? 2배 더하기 n 빼기 1d.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온 거예요? 둘이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일 앞에 있는 항과 제일 뒤에 있는 요 n번째 항을 더한 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끔은 제일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라스트 항 해가지고 L이라고 적거든요. L.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L, 라스트 항. 이렇게.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231페이지.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과 항의 개수와 공차를 가지고 또 구할 수 있고, 또는 첫째 항과 항의 개수와 제일 마지막 항을 가지고 값이 주어졌을 때, 뭐 아까도 봤지만 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래.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3 더하면 7, 네 번째 항은 11, 다섯 번째 항은 14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S5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S5는 다섯 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5개 5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2 더하기 n-1 4 곱하기 공차 D 3 해가지고, 그러면 4, 3, 12 더하기 2는 14. 그럼 2분의 5 곱하기 14니까 7에서 35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제일 마지막 항을 안다면 S5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13이. 얘가 10이고 13이구나. 13.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14 해가지고 약분해서 35 해서 구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구하든가, 아니면 첫째 항 항의 개수 공차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든가, 아니면 암산 1, 4, 7 공차 수열은 5개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거 몇 배? 5배. 7, 5, 35. 나는 이렇게 구하거든. 이게 빠가지 뭐. 가운데부터 3만 주면. 그치? 뭘 어렵지 않지. 한편 여기서도 우리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일 때 보통 애들이 이거 더 많이 쓰거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A하고 D는 고정된 값이라 상수 취급을 할 거고, n이 1, 2, 3 변하는 애들아 변수지, 변수. 그래서 얘를 n에 관한 1차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Sn 또한 첫째 항과 공차는 정해져 있을 테고, n의 값에 따라서 Sn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얘를 전개해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dn n dn의 제곱 마이너스 d ea 즉 ea 마이너스 dn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d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ea 빼기 d n 이렇게 되겠다. 봤더니 어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더니 n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네요. 잘 보세요. 2차식이 되고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있어. 이 개수의 2배를 하면 d가 되는군요. 오케이? 아, 2차항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하면 공차가 되는 거야. 2분의 d를 2로 나누는 게 공차가 아니야. 오케이? 아니 2분의 d에다가 2를 곱하면 d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 2분의 d에다가 2를 곱하면 d가 된다고. 됐지? 자, 무슨 얘기냐? 봐봐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 SN이 2n의 제곱 더하기 3n이었대. 이때 이 수열의 공차는 4. 오케이? 4가 되는 거야. 요 2 앞에 2분의 d에다가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4가 되는 거다. 자, n에 관한 2차식. 그 다음에 한번 봐봐봐. 요것만 기억해. 있다. n에 관한 2차식이고. 얘 상수항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수항 없습니다. 아,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없는구나. 근데 말이죠. 이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면 상수항이 존재하는 등차 수열 n항까지 하면 항상 존재하는 애가 있어. 알고 봤더니 그 애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우리 책에도 있네. 어디 있냐면 232페이지 보충학습 제일 위에 232페이지 제일 위에 4번 파트 4번 파트 보시면 SN이 AN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C를 합으로 갖는 수열 AN은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2, 5, 8, 11, 14 이런 애들은 지금 첫째 항부터 30 커지는 거죠. 이 애를 실제적으로 식을 만들잖아요. SL 만들면 SL 만들어보자. SL을 만들어보면 공차가 3이니까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째 항이 몇 배? 2배 4 플러스 n-1 d는 3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3n의 제곱 그럼 2분의 3n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되겠네. 그럼 플러스 n인가요? 이런 식으로 2분의 3n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이렇게 되겠다. 보세요. 요 지금 보시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2배 해봐. 2배 하면 얼마? 3. 공차 3. 똑같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수열. 뭐 첫째 항이 1이고 뭐 1. 첫째 항이 1이고 1, 4, 6, 8, 10 이러네. 얘는 지금 두 번째 항부터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는 3 커지고 두 번째 항부터 1씩 커지는 수열이라고. 오케이? 요런 애들을 갖다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수열을 얘를 갖다가 새롭게 첫째 항이라고 잡고 식을 만들어 버릴 거야. 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것만 요 파트만 1만 더해주다 보니 상수항이 따라 붙어버립니다. 상수항이 따라 붙어. 이런 수열. 이런 수열이 상수항이 존재하는 수열이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쳐줄까? A1이 1, A2가 3, A3가 5, A4가 7, A5가 9.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S5라고 할 거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 합을 S4라고 할 거야. 그러면 보시다시피 S5에서 S4를 빼면 누구만 남습니까? A5만 남죠. 오케이? S5에서 S4를 빼면 누가 남는다? A5가 남는다. 그래서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거야.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첫째 항부터 우리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SN-1이라고 할 거야. 따라서 일반항 AN은 SN을 조건으로 주었을 때, 즉 SN, N에 관한 1차시를 조건으로 줬을 때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겠다 이거야. 그쵸? S5 빼기 S4는 A5. 그래서 9라고 적으면 되고 S3에서 S2를 빼래. S3 빼기 S2는 A3가 됩니다. 그래서 5라고 적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N항까지 하면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 N이 1이라고 해봐. N이 1 집어넣으면 S0인데 S0 있나요? 없잖아. S0 없잖아. S0 없어. 첫 번째 항까지 합 S1, 두 번째 항까지 합 S2, 세 번째 항까지 합 S3, S0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고로 요 조건은 N이 2 이상부터 성립합니다. 이 조건. 따라서 N이 1일 때는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N이 1이면 즉 A1은 S1하고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쵸? A1은 S1이야. 무조건 모든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그렇잖아. 여기 수열 봐봐. A1이 1이야. 그럼 S1은 1이지. S2는 4고 S3는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9고 이런 식으로 A1은 S1과 어쩐다? 같다. A1은 S1.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말 그대로 연속하는 두 항의 차가 같은 수열인 거고요. 수열을 표기할 때는 보통 집합기호 중괄호를 써서 수열을 AN을 표현하고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이 되는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서 하고 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해가지고 AN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해. 일반항 AN을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A 더하기 N-1D. 요거 외우세요. 요거 A 더하기 N-1D. 요거 일단 요건 A 더하기 N-D가 되고. 한편 A와 D는 상수기 때문에 N만 변수고 고로 AN을 A를 정리하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등차 중앙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뭡니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뭐 A 더하기 D가 B, B 더하기 D가 C 이렇게 같은 수가 계속 더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수는 양 사이드의 합의 평균이다. 또는 곱해서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이 있었고요.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너네 교재 225쪽부터 22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 22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화수열과 조화중앙이랑 얘는 교육까지 외거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역수가 등차 수열됩니다. 229쪽. 이쪽은 이거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 합. 요 공식들을 가지고 모레 이제 와서 문제를 풀 건데, 요 등차 수열의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등비 수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려고 원리 합격을 해야겠다. 자, 뭐 지금 계약하려니까 되게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컨디션 잘해가지고 금요일에 봅시다. 오케이, 출동!